32회 마지막 장면 보셨나요? 광숙이 병원으로 가는 내내 함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 회 엔딩 장면에서는 술도가로 천수와 함께 온 동석이 형제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술을 마시면서 동석은 자신의 이야기도 하고 형제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연습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천수가 술집에서 우연히 동석이 광숙과 통화하는 걸 듣고 그가 형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석이 돌아간 후 천수는 광숙에게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미순을 만나면서 행복해졌고 그러니까 더더욱 형수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생긴다고 털어놓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천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형수가 좋은 사람 만나 새로운 행복을 찾길 바라는 마음, 물론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먼저 간 형에 대해 미안한 마음도 함께 생깁니다. 술도가에서 돌아간 동석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광숙에게 전화를 겁니다. 시동생 분들 다 좋은 분들 같아요. 주변 정리 잘 되면 마 대표가 나 선택하게 될 테니 내가 알아서 잘 주변 정리할게요. 자신감 넘치는 그의 멘트, 듣는 시청자들의 심장까지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세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엄마 아빠는 독수리 술도가 직원이었다면서 왜 그렇게 그 집안을 미워하는지, 독구탁은 술도가를 악덕 기업이라고 몰아세우지만 세리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강수가 주워두었던 장미의 귀걸이를 본 흥수는 그녀가 과거 강수를 마치 보모처럼 잘 돌봤다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강수는 귀걸이를 돌려주러 그녀를 찾아가 흥수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리며 과거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펴준 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 말에 미애는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고 놀라는 강수에게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라고, 그리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손을 잡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영락없는 엄마의 마음이겠죠. 이어 강수는 범수가 자신의 롤 모델이었고 그 덕분에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며 범수를 잘 봐달라는 부탁까지 합니다. 그러던 중 강수는 세리가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범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 세리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세리는 어디로 간 걸까요? 동석은 전날 천수에게 들었던 술도가의 가장 큰 문제인 자금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데요. 술도가의 대출을 거절했던 주거래 은행을 찾아가 자신의 LX 호텔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 덕분에 독수리 술도가는 드디어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한편 천수에게 걸려온 딸 영주의 전화는 또 다른 걱정거리를 던져주는데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 엄마, 천수의 원망은 깊어지고 어렵게 통화가 된 아내는 나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며 짜증을 냅니다. 천수의 아내는 천수가 생각하는 단순한 외도가 아닌 뭔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같은 힘든 상황이 있어 보이는데요. 뭘까요? 왠지 모르게 선글라스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미순의 모습도 묘한 복선처럼 느껴지는데요. 아마 미순과 천수가 이루어지는데 와이프가 걸림돌이 될 듯합니다. 한편 흥수바라기 옥분 주변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는데요. 갑자기 미용실에 들어온 강아지의 주인을 찾기 위해 동물병원에 갔다가 만난 수의사, 옥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으로 흥수는 자신에게 무한한 애정을 주는 옥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듯 보이는데요. 흥수에게 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 외부적인 자극이 필요해 이 라이벌을 등장시킨 듯 보입니다. 한편 세리는 교무처장실을 찾아가 범수의 결백을 주장하고 이 사실을 범수에게 알리면서 결혼이 깨졌다는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세리는 이 소식이 교수님께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범수는 네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심 어린 걱정을 합니다. 세리는 저는 이제 씩씩하게 살 거라서 절대로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라며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나갑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온 세리는 차키와 카드를 반납하고 집을 나갑니다.
막상 나왔는데 세리는 갈 곳이 없어 버스 정류장에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광숙은 대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동석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와 자신이 도움은 받고 있으면서도 동석의 바램대로 해주지도 못하자 마음이 불편해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고 미안해합니다. 그러자 동석은 쿨하게 멋지게 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었어요. 마 대표는 받기만 해요. 술도가 일 다 해결되고 나한테 오고 싶을 때 그때 와요. 그때 동석의 절친이 등장하고 광숙이 술 납품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로비에서 또다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로부터 듣게 된 동석의 속마음, 광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마음은 자꾸 동석에게 가는데 그러자니 떠나간 남편 장수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광숙은 죄책감과 새로운 사랑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중입니다. 세리가 집을 나갔다는 소식에 독고탁은 또다시 흥분해 술도가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자신을 막아서는 광수에게 옥시성이 아니면 빠지라는 막말까지 하다 결국 형제들과 고자동에 의해 실려 돌아가게 됩니다. 한결은 아버지 동석에게 세리와 헤어진 후에 힘든 심정을 털어놓고 그런 아들에게 동질감을 느낀 동석은 함께 잘 해결해 보자고 다독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엔딩 장면인데요. 호텔에 술을 배달하러 간 광숙이 우연히 직원으로부터 동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온갖 끔찍한 상상을 하며 병원으로 달려가는 광숙. 응급실에서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한 남자를 보고 동석인 줄 알고 광숙은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온몸을 벌벌 떨며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멀쩡한 동석의 목소리.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마 대표? 뒤돌아본 광숙은 그대로 동석에게 달려가 껴안고 펑펑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니, 동석은 대체 어떻게 된 거죠? 교통사고는 뭐였고 왜 멀쩡한 걸까요? 온갖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충격적인 엔딩 장면이었습니다. 광숙의 뜨거운 눈물 속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뻔했다는 두려움과 다시 살아 돌아온 그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동석을 향한 깊은 사랑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거겠죠.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광숙이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하며 울자 동석은 멋진 멘트를 날리며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난 안 죽습니다. 마 대표를 행복하게 해줘야 할 숙제가 남아있어요. 그 숙제 다 마치기 전엔 안 죽어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